강소연 씨. 한동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하신 일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강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불법 투자 사기, 서류 위조, 그리고 영주 양육비를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까지. 한동석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FBI 수사 자료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강소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한동석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오천수 씨를 협박할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동석의 활약으로 강소연이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강소연은 편의점 맞은편 카페에 앉아 망원경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복수심이 가득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완벽하네. 오천수와 문미순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강소연은 연달아 셔터를 눌러댔고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틀 후 오천수는 강소연으로부터 급작스러운 만남 요청을 받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찻집이었는데 강소연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네. 강소연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 무슨 일로 불렀어? 오천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소연은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열어봐. 오천수가 봉투를 열자 그와 문미순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미순의 이마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거야. 강소연이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혼인 중 불륜의 증거. 이거면 재판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지? 오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관계가 끝난 건 네가 다른 남자와. 증거 있어? 강소연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난 증거가 있어. 이 사진들과 함께 위자료 10억을 요구할 생각이야. 그리고 영주의 양육권도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고. 말도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강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거야? 특히 저 여자한테는 치명적일 텐데. 오천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소연은 승리감에 젖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줘. 그리고 당분간 그 여자와는 만나지 마. 강소연이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거부하면 그 여자도 편하지 못할 거야. 그녀의 위협적인 말이 찻집 안에 차가운 메아리를 남겼습니다. 오천수는 며칠째 술도가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강소연의 협박 이후 문미순과의 연락도 끊어버린 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천수도련님, 요즘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그냥 좀 피곤해서. 오천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오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영주라는 이름이 떴고 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주야? 아빠. 전화기 너머로 오영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매일 울어요. 정말 매일. 오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주야, 아빠, 엄마랑 다시 합쳐주세요. 영주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없으면 안 된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매일 울면서 그래요. 제발. 영주야, 상황이 복잡해서. 아빠도 혼자 사는 거 외롭잖아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돼요? 예전처럼 행복하게. 영주의 울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오천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천수는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빠, 대답해주세요. 영주야, 아빠가 생각해볼게. 오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문미순이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고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같은 시각
문미수는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수로부터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였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편의점 문이 열리며 오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천수야. 문미순이 반갑게 일어났지만 천수의 표정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 잠깐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 오천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영주가 울면서 전화했어. 엄마랑 다시 합쳐달라고. 오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가족 일이니까.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녀의 이해심 깊은 말에 오천수는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며칠 후 미국에 있는 오영주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 오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주야, 무슨 일이야? 천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반가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영주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편하게 말해. 영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를 설득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미순 이모 만나면서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예전에 엄마랑 있을 때보다 훨씬. 오천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주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계속 다른 남자들과 만났어요. 그런데 아빠한테만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려고 해요. 영주야. 아빠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요. 영주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오천수는 전화기를 꼭 쥐고 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영주야. 정말 고마워. 이모한테 가세요. 지금 당장. 영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천수는 서둘러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문미수는 홀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천수를 보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미순아, 정말 미안해. 오천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과거에 얽매여서 정말 소중한 걸 놓칠 뻔했어. 무슨 말이야? 다시 시작하자. 우리. 오천수가 미순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게 할 거야. 문미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소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사무실에서 오천수는 고민에 잠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강소연의 협박에 대해 털어놓고 싶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한동석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오천수가 머뭇거리다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소연의 협박 사진들, 그리고 영주를 이용한 감정적 압박까지. 한동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미순 씨를 위해서라도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잠깐만. 한동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강소연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혹시 알아? 그냥 영주 키우면서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동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며칠만 기다려. 일주일 후 한동석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오천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거 한번 봐. 오천수가 서류를 펼쳐보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소연의 미국 생활 기록, 불법 투자 관련 서류, 위조된 서류들까지. 이게 뭐예요? 강소연 씨가 미국에서 한 일들이야. 한동석이 설명했습니다. 불법 투자 사기에 가담했고 서류 위조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어. 심지어 현재도 FBI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연루되어 있고. 오천수는 서류를 넘겨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 봐. 한동석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양육비라고 받은 돈을 투자 사기에 사용했다는 증거야. 이걸로 오히려 강소연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어.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강소연 씨의 협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거야. 한동석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야. 오천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적인 빛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인데. 한동석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강소연 씨에게 이 증거들을 보여주고 협상해봐. 아마 태도가 180도 바뀔 거야. 그날 저녁 오천수는 문미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문미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겠네.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새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정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천수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강소연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긴다. 강소연이 오천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로 완벽하게 끝장낼 거야.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가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소연의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오천수는 혼인관계 중 타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변호사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륜이며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소연이 연기하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남편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요. 그래서 위자료 10억 원과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강소연의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천수 측 변호사의 차례였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반박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한동석이 준비해준 서류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소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원고 강소연은 미국 거주 기간 중 불법 투자 사기에 가담했으며 서류 위조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기 투자에 사용한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원고는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증인 진술과 사진 자료로 입증 가능합니다. 강소연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누명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FBI 수사 자료와 현지 증인들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오히려 원고 측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소연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특히 양육비를 불법 투자에 사용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친 중대한 문제입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오천수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미 파탄난 결혼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잠시 숙의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오히려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양육비 반환 명령을 내립니다. 강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법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온 강소연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치밀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밀하다고? 이게 말이 돼요? 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뭔데? 이제 뭘로 살라는 거야? 그날 밤 강소연은 술에 취한 채 문미순의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미순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때문이야. 강소연이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에 망했어. 술 드셨나요? 조용히 나가주세요. 문미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내가 왜 조용해야 해? 강소연이 진열대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바닥에 쏟아뜨렸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아 놓고. 천수 씨는 원래 당신 남편이 아니었어요. 문미순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떠났잖아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강소연이 미순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문이 열리며 오천수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소연이 천수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정말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건 네가 선택한 길이야. 오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순이한테 해코지하지 마. 해코지? 강소연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남편을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이야? 문미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천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닥쳐. 강소연이 소리치며 미순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문미순은 넘어지지 않고 강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난 20년을 기다렸어. 천수를 정말 사랑하거든. 당신처럼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강소연은 그 말에 더욱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봐. 그녀는 비틀거리며 편의점을 나갔고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천수와 문미수는 서로를 꼭 안아주며 긴 악몽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봄이 완연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오천수는 문미순을 강변공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걸으며 두 사람은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순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오천수가 미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겨낸 거잖아. 문미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 널 다시 만났을 때는 꿈 같았어. 천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20년 전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첫사랑은 정말 잊을 수 없나 봐. 오천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미수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천수야, 갑자기 왜 그래? 미순아. 오천수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너와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어. 이번엔 정말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게. 문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수야. 지난 20년 동안 네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오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와 결혼해줘. 바보야. 문미순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야. 나도 평생 너만 기다렸는걸. 오천수가 반지를 미순의 손가락에 끼워주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결실을 맺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해, 미순아. 나도 사랑해, 천수야. 벚꽃잎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흩날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문미수는 몸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계속되는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세요. 문미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제 나이에? 요즘엔 고령 임신도 흔한 일이에요. 다만 조심스럽게 관리하셔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문미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수야, 지금 시간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집으로 와줄래? 할 얘기가 있어. 오천수는 미순의 심각한 목소리에 걱정이 되어 급히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순이 카운터에 앉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문미순이 천천히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기야. 오천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미순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말로? 응, 6주 차래. 문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랐지? 오천수가 갑자기 미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순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다니. 나도 믿어지지 않아. 이 나이에 엄마가 되다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도와줄게. 오천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아이. 정말 소중하게 키울게. 오영주가 오천수와 문미순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미순 이모, 몸은 어때요? 영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입덧이 조금 있지만 견딜만해. 문미순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이 나이에 언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영주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천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주야, 아빠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영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어색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정말 행복해 보이거든요. 영주야. 그리고 미순 이모도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요. 영주가 미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소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미순이 영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주야, 고마워. 네가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영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걸 축하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빠처럼 제 인생을 찾아볼 거예요. 무슨 뜻이야? 미국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영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회복지사 공부를 더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오천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영주야. 네가 원하는 일을 해. 아빠도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영주가 일어나서 아버지와 미순을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잘 키우시고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영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순 이모, 정말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주야, 자주 연락해. 오천수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죠. 동생 태어나면 바로 보러 올게요. 영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천수와 문미수는 따뜻한 감정에 젖어들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주가 미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 후 강소연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천수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천수야. 강소연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잘 지내? 무슨 일로 전화했어? 오천수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마지막 인사하려고. 강소연이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응. 나 이제 한국에는 안 올 거야. 영영. 강소연의 목소리에 기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수야, 한 가지만 기억해둬. 뭘?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강소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 혼자 불행하게 살 이유는 없거든. 오천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야? 뜻? 별 뜻 없어. 강소연이 다시 웃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얘기야. 기대해. 지금 위협하는 거야? 위협? 강소연이 크게 웃었습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너희 절대 행복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 전화가 끊어진 후 오천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문미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표정이 안 좋은데. 소연이야. 이상한 말을 하면서 끊었어. 오천수가 미순에게 전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설마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문미순이 불안해했습니다. 모르겠어.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 뭔가 위험한 느낌이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소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 악성 리뷰가 연달아 올라왔고 미순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 이거 소연이 짓인 것 같아. 문미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인터넷 시대의 거리는 문제가 안 되지. 오천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회장님께 상의해봐야겠어. 문미수는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기까지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꼭 해결할게. 오천수가 미순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강소연의 복수가 어디까지 갈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문미수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천수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그녀의 든든한 말에 오천수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소연의 협박 이후 계속되는 괴롭힘에 지친 오천수는 한동석을 찾아갔습니다. 한동석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미순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오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소연 씨가 미국에서 이런 일을 계속 벌인다는 게 이상해. 한동석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볼게. 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가족일인데 뭘. 한동석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동석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오천수를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한동석이 급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오천수가 불안해했습니다. 강소연 씨가 체포됐어. 한동석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체포요? 응. 미국 FBI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했어. 한동석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던 모양이야. 오천수는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괴롭힘은?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 같아. 한동석이 설명했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악성 댓글이나 개인정보 유포를 설정해 놨던 거지. 정말요? 응. 그리고 이게 더 놀라운데. 한동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소연 씨가 투자한 돈의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있어. 영주 양육비도 돌려받을 수 있고. 오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강소연의 위협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한동석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순 씨와 행복하게 살아. 그날 저녁 오천수는 문미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순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문미순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오천수가 미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마음껏 행복해도 되는 거야. 다행이야. 아기 때문에라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는데. 문미순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자.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며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작은 예식장에서 오천수와 문미순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문미순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신랑 오천수는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20년을 기다린 사랑의 결실을 맞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동석이 주례를 맡아 따뜻한 축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두 분의 사랑을 증인합니다. 첫사랑을 20년 만에 다시 만나 이루어낸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아실 겁니다. 마광숙을 비롯한 술도가 식구들과 한봄, 그리고 영주가 화상통화로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천수도련님 정말 축하해요. 마광숙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미순 누나, 형 정말 잘 부탁드려요. 오흥수가 장난스럽게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결혼 선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아, 20년 전 헤어졌을 때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지.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겨워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을 함께 넘었으니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 문미순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천수야, 나도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널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이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주도 화상통화를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순 이모 정말 축하해요. 동생도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요.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한동석이 건배사를 올렸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많은 시련을 거쳐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는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건배! 건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문미순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상해. 미순아, 괜찮아? 오천수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 문미순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축하받는 걸 아는 건가?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한봄이 말했습니다. 아기도 축하해주는 거네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오천수와 문미수는 새로 꾸민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문미순이 오천수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오천수가 미순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행복이. 그래,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마침내 첫사랑의 완성을 이루었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긴 기다림과 시련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 그들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